7월 7일 오후 7시 1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 7일이라고 하면 뭐 각자 사람마다 떠오르는 뭐 기념일이라든지 뭐 기억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이 오늘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나네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뭐 경부고속도로 비단 경부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자기가 스케치하고 건설했던 사람은 지금 적폐가 되어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고 들어 누웠던 사람은 민주열사, 뭐 선상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주 그 천수를 누리고 재산도 많이 축적하고 그러한 역사를 볼 때 정말 비참하다, 처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정상화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요즘 시쳇말로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그 북콘서트를 한다고 초대장이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책이 같이 온 건 아니에요. 책은 제가 산 거고, 이 북콘서트는 이 초대장이 온 이유는 제가 이승만 학당에 아주 소액이지만 그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자유 우익적 그 채널들에도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금하는 거나 보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력이 되면 정말 막 좀 크게 거금을 막 희사를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아주 소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장이 왔습니다만 이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방에는 이런 게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펜앤드마이크랑 공동 주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영훈 교수님은 역시 제가 지식의 어떤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뿌려놓은 지식을 흠뻑 만끽하고 있는 접니다. 이 책은 그 이영훈 교수님이 한국경제신문에 연재를 하거나 또는 이승만 TV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승만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있는 콘텐츠들을 저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 책을 한 걸음에 이렇게 쭉 읽어볼 수 있었지만, 활자도 크고 책은 간단하게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두께가 제법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 분야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나 읽기에 트레이닝이 조금 덜 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교과서적인 차원으로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일독하고 집에 비치를 해두는 것이 해둘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쭉 한번 제가 짚히는 것만 읽고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고 싶네요. 우선 종족주의의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 그 다음에 황당무계, 아리랑은 이제 조정래 씨를 말합니다. 태백산맥과 정글만리도 썼던 그 사람입니다. 조정래 씨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량수탈에 대한 김낭년 교수님, 참고로 이 책에 참여한 이영훈, 김낭년, 김용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추종을 불허하는 방대한 그리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방식,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동원의 신화, 강제노동, 노예노동이었나? 이우연이라고 하는 분도 이승만 TV에 출연을 해서 영상을 찍은 분입니다.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백두산 신화의 내막, 정말 재밌습니다. 뭐 백두산이라고 하면
저 역시도 뭐 거기에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자체를 호랑이로 감각을 해왔기 때문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독도, 반일 종족주의 최고의 상징, 쇠말뚝 신화의 진실 쭉쭉 가고요. 을사오적을 위한 변명, 김용상 기자님이 맡은 파트인데요. 조선은 대한제국이라면서 짐짓 그 봉건제도를 탈피하고 근대 국가로 가는 과정이라고 비춰질 만한 이름을 만들긴 했으나 전제 왕권이었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을사오족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탓을.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가 일당 독재인데다가 무오류에 당은 무오류다 이렇게 되잖아요. 공산당은 당은 무오류다. 거기에 또 수령은 역시 무오류다 라고 하는데 경제 파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죠. 다 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적을 숙청하거나 좀 커 올라오는 또는 좀 제거해야 될 만한 인간들이 있다면 거기에 덮어 씌워가지고 숙청해버리는. 그러니까 좌익들은 남 탓하는 데는 참 일가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탓하는 거, 그게 바로 저는 남 탓하지 않는다, 자기 책임이라고 오롯이 않는다 는 게 보수의 가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에 보수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보에 있어서는 모르겠으나 경제에 있어서는 좌파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더 좌파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놓고 봤을 때 오른쪽에 정당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시스템에 거의 가까워져 있는 나라예요.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어쨌든 그 탓하는 그것으로 볼 때 제가 자유한국당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에 보면은 책임당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고 더불어민주당에 보면은 권리당원이라고 있어요. 책임과 권리, 이 두 당이 그나마 대립되는 구호로서 가장 선명하게 대립되는 구호가 아닐까 하는 재미있는 점을 저는 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도 탓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안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근데 이 정대협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뭐 수요 집회도 하고 위안부,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의 사과를 거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월호가 국가적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있는 세력들과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의 사과를 거부해요. 그리고 일본은 절대 사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사과하고 한국과 친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전략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의 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일본 일부 정치인들도 반한 감정을 자기 정치 몰이에 이용을 하긴 하죠. 뭐 적대적 공존이라고 할까요? 공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에 있긴 하지만 특히나 한국 좌익들은 일본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절대 안 되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고, 조선인, 일본인 임금 격차의 실태라고 있는데 요거는 내용보다도 제가 우리 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 왔습니다. 돈을 벌어 왔고, 그 당시 조선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일제시대가 되어서 그나마 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때 우리 할아버님이 일본에 가서 돈 벌어 오셔가지고 논을 샀어요. 논을 사고 그때 일본에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 마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집 아들내미가 일본에 일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아주 좋아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녀오셔가지고 논을 사고 그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려고도 마음먹었다 그래요. 그런 제가
들은 기억들을 빗대 가지고 보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느 탄광 임금 대장으로 본 조선인 일본인 임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독도 편입에 대해서 나옵니다. 독도 편입은 이승만 대통령이 예를 들어 에치슨 라인이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평화선을 만들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김대중 씨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간혹 이 부분 말고도 간혹 김대중 정권 역시도 한일 간의 어업협정을 개정하면서 현명하게 유연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치적을 높이 사줄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저는 김대중 씨를 아주 안 좋게 보지만요. 근데 이게 노무현 때부터 달라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위안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안부는 세상 물정이 어두웠던 사람들로 간주에서는 곤란하다.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 낯선 이방인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조선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이방인이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낯선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애시당초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한 자체가 큰 잘못이다 라는 지적. 그 반대말인 오토크래시가 전제정치로 번역하듯이 민주정치 역시 민주제로 번역해야 마땅했다는 거라는 이야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도 빗대서 말하고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꼭 읽어서 영상에 찍으면 좋긴 한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 대목만 짧게 말해보자면, 장차 부활할 한국인의 나라는 자유인의 공화국이다. 그 나라는 자유로운 세계 가족의 일원으로서 세계에 활짝 열린 상업지역이 될 것이다. 이승만은 평생 이 한기를 추구한 순례의 행군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한국사를 세계사의 부분으로 편입한 사람이다. 지금은 자유라는 글자를 삭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집권했다. 그 다음에 망국예감이라고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망국의 길로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109년 전 나라를 한번 망쳐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아직도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한 번 더 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석양에 온다고 합니다. 망국의 예언은 망국의 현실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들린다는 뜻이겠지요. 이 책이 그 부엉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일 종족주의 업보가 너무나 깊은 듯하여 큰 울음을 울었을 뿐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업보가 너무나 깊은 듯하여 큰 울음을 울었을 뿐입니다. 모든 출발은 이릅니다. 이 말은 소수의 출발이라는 말이고 이미 때가 늦었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해서 굉장히 무겁게 들립니다. 저는 우리의 본향은 자유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평생을 걸었던 순례의 그 길입니다. 약간 우울하게 결말을 맺거든요, 이 책은. 근데 이영훈 교수님을 비롯한 이
저자들은 정말 두텁고 넓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 책은 좌우익 할 것 없이 보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던져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관념을 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논증과 반박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과연 따를 수 있을지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비판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추후 지켜보는 게 좋겠죠. 아니면 아예 의도적으로 주목을 하지 않거나 아예 패싱을 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반박할 거리가 못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이승만과 박정희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거짓말하는 개인, 거짓말하는 사회, 거짓말하는 국가, 그 거대한 문화 진영에 돌진하는 바른 역사를 위한 진실된 기록이라고 하는 반일 종족주의 꼭 한번 구입을 해서 일독하고 정신무장 되시길 바랍니다.